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찌양이라는 먹방 유튜버, 그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가 바로 찌양인데, 찌양의 나름대로 지난 세월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먹방 유튜브로 우리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너무나 잘 나가고 해서 상당히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찌양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찌양 여러분들, 찌양의 사주 본다면 일단 용신을 찾아야 돼요. 조우 용신을. 근데 진월생이라서 진은 봄을 나타냅니다. 묘하고 진은요, 날씨에 계절에 어떤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조용신을 쓰지 못합니다. 오로지 업부용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정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 6글자에서 찌양을 나타내는 건 정화, 이 한 글자가 바로 찌양인 겁니다. 찌양.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태어난 달이 진월이고 축월이면요, 이게 화생토로 가고 힘을 빼기 때문에 정화 신약사주입니다. 불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사주학이 균형 관점에서 보면은 나무가 와서 불을 태워주든지 아니면 화가 와서 정화를 옆에서 받들어주면은 살아나니까 바로 목화를 용신을 쓰는 거예요. 목화 용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사주의 특징을 본다면은 정화 옆에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간목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다? 정인인 거예요. 정인이 옆에 있으니까 사람은 선량하다,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에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이 정화가 바로 용신이거든, 용신. 그래서 나름대로 조상의 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상의 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쯔양 같은 경우는요, 이 불운이 극에 달할 때는요, 생각지 못하는 귀인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왜? 바로 조상의 덕이 있기 때문에. 용신이 연에 있을 때는 조상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상덕이. 조상덕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기도나 제사를 웬만하면 잘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사주 특징을 본다면요, 정화가 화생토로 나가니까 식상이 발달한 거예요. 식상이 발달해 있다. 왜? 진토, 축토이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했다. 화생토로 가죠. 화생토로. 표현으로 용신을 삼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표현으로 직업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이든가 연기자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연기자의 사주가. 근데 화를 용신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 화를 용신으로 할 때는 방송이나 영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유튜브 이런 쪽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게 제가 제 사주에 화가 용신으로 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 원국에 화가 많거나 또는 용신을 화로 쓰는 사람은 유튜브나 방송 쪽에서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쯔양은요, 화생토 이렇게 가요. 화생토. 그러니까 아마 먹방으로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주상을 볼 때 성공한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왜? 화용신이니까 방송에 맞고, 유튜브 방송에 맞고, 식상이 발달했으니까 표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바로 정유일주라는 거야. 유금은 여기서 편제로서 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 식상이 생재를 한다 이 얘기야. 생재를, 편제니까. 그래서 이 사주 뭐다? 사업가 사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쯔양은요, 내가 표현하는 직업을 택하게 되면, 그것도 방송을 타는 그런 직업을 택하게 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가 된다. 정일주. 기본적으로 신묘일주, 정유일주들이 또는 경인일주들이 부자가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네 번째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됐거든요. 여기서 무관사주인 겁니다. 무관사주. 그러니까 사주원국의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남편복이 없다 또는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지장간을 보셔야 돼. 남녀 문제는 지장간을 꼭 보시라. 그래서 진토의 지장간은 을목, 계수, 무토가 되고요. 축의 지장간은요, 계수, 신금, 기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장간이. 지장간은 이제 숨은 남자를 타는데 이 안에 숨은 남자, 계수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게 뭐다?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애인이. 숨어 있으니까. 원국에는 남편은 없지만은 축중계수, 진중계수로 애인이 숨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화요. 이 사주가 정화거든요. 정화 신약사주에 계수는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정계충으로 정화를 깨기 때문에 계수는 찌양한테는 굉장한 기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기신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애인이 다 계수거든. 그래서 찌양은 애인을 사귈 때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알 수 있어요. 결코 이 원국에서 보면은 애인이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찌양씨와 같은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애인을 사귈 때 많이 신경 써야겠다. 그 어떤 사람 사귀게 되냐? 나의 용신이거나 내가 없는 걸 보완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일간끼리 가급적이면 충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남자의 사주 자체가 좋은 사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주를. 그래서 찌양 같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남자가 숨어 있는데, 축중계수, 진중계수 숨어 있는데 정계충으로 정화신약에 기신이 될 때는 애인 사귀는데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극도로.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찌양이 그 애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받았고요. 금전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섯 번째 대운을 보면요. 찌양이 2018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뒷광고 문제로. 근데 오늘에야 밝혀진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찌양의 그 전 남친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행이었다. 그 계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계수가. 근데 대운은요, 대운은 5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5에서. 그러면 대운으로 볼 때 방송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신 5화가 와서 정화를 북돋아지니까 큰 돈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무술이고, 이건 세운이에요. 이건 대운이고, 세운은 무술, 기해, 이제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여기까지 흐른 거예요, 여기까지. 그쵸? 근데 세운으로 보면요, 신약 정화에는 다 안 좋은 기운인 거야. 다 안 좋은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운으로 사업은 성공했으나 세운으로 이 해자축이 바로 남자 문제인 거야, 남자 문제. 전 남친은 계수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야. 겉으로 볼 때는 해맑은 미소를 지면서 나이 어린 친구가 엄청난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만 그 많은 돈이 바로 계수가 약탈해 간 거예요. 약탈. 자, 해는 안 좋죠. 대운이. 또 경자가 오면 용신 갑경충으로 안 좋죠. 어쨌든 간목이 용신인데 신금도 별로죠. 그렇죠? 별론 거예요.
여기 2022년에 임수가 오면서 이 정화신약의 가장 좋은 기운 중에 하나가 바로 임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수, 이게 뭐냐, 사회 또는 남자,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아마 이 사회가 또는 직원들이 찌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때가 바로 2022년 임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임한목이 되면서 나름대로 기운을 찾고 뭐 찬스를 노리다가 이 계면연, 그렇죠? 계가 되면 뭐죠? 정기충이죠. 이 관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묘가 되면 뭐죠? 묘유충이죠.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천충지충으로 굉장히 나빴던 운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나쁜 것이 극대화돼서 더 나빠지지 않을 때가 뭐다?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쳐서 이제 터닝으로 방향을 잡았다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계충, 묘유충으로 최악의 경우를 쳤다라는 거는 일단 바닥은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운이 상승하면 다행인데 그 다음 운이 하락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다행히도 계면연의 정계충, 천충지충으로 거의 죽을 운인 거예요. 천충지충으로 거의 착살이 났는데 올해가 뭐다? 바로 갑진인 거예요. 갑진. 용신간목이 온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용신간목이 와서 이게 정화신약이니까 간목이 정화를 불러일으키니까 이제 기운도 생기고 서서히 상승 반전된 거예요. 왜냐면 내년은 또 을사병호 정미로 드디어 용신 화요운으로 가는 거거든요. 화요운으로. 근데 뭐 보시면 거의 뭐뭐 유튜버들이 뭐 찌양 쪽을 협박을 해서 돈을 뜯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에 이 사주를 안 되면요. 찌양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인 거예요. 왜? 올해 운이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 그 주변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해코지 하려는 친구들이 더 큰 벌을 받게 돼 있다라고 이 사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완전히 형사 고소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정치적 피폐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전 남친이 이제 뭐 자살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계면은요, 여러분들, 인이 되면 뭐가 다? 유가 되는 거야, 인유. 그쵸? 인유. 그리고 묘가 되면 또 묘유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누구 때문에? 개수 때문에 탕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빈강령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은 좋은 대운이 와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화사했으나 세운을 보면은 남자 문제로 인해서 해자축 남자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인민 계묘에 돈이 파탄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화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오화가 용신 역할을 해서 사업은 성공했으나 이 축 중에 있는 계수가 축오가 돼가지고 이게 축오 귀문 원진이 돼서 이 계수가 발광을 하면서 해를 끼친 거예요, 최양 씨한테. 그래서 운대로 흘러가면서 현재 미대운이에요, 여러분들. 미대운 34세가 미대운인데 일단 이 미대운은요 굉장히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이 축미충으로 축중계수가 깨지는 형국이 된 거야. 여기서 붕충이라 하는데 축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미토라는 것이 용신 미토가 와서 기신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토에서 파이널리 해피엔딩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4세 무신으로 가면요, 이분이 계속 그 표현의 능력을 발휘해서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면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화생토에 토생음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대운, 미토 대운 남았고, 그리고 세운이 이제 을사병호 정미를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런 스케일이 났어도
큰 타격 입지 않고 별 무리 없이 순항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축중계수와 진중계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남자를 만난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허웅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20, 30대 남녀들이 가장 중시해야 될 거는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아마 이번에 쯔양도 상당한 교훈을 겪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남은 운도 좋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상 송사라든가 공관협박은요, 운 좋은 운이 좋아지는 삼상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쯔양을 협박한 그 유튜버들도 완전히 이제 기절하겠죠. 다시 말해서 운 좋은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화신약사주는요, 정화신약사주는 올 삼박이 간목이 굉장히 좋은 운인 거예요. 목생화로. 그리고 이 좋은 운이 왔을 때 내가 나쁜 운에서 결단 내리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간목이 오면서 정화가 힘을 얻게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목이. 제 동영상 보시는 정화 신학 되시는 분들, 올 상반기 이 간목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거라고,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일간이 병화, 정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병화는 누구죠? 김희영, 그렇죠? 김희영, 김건희, 이게 병화예요. 병화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그냥 오만 난리치면서 이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병화다. 병화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정화는요, 여러분들, 정화는 내면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면적, 내성적인 데가 있었고 혼자 끙끙끙 앓는 거예요, 고민을. 특히 정화신강은 괜찮은데 특히 정화신약들은요, 자기의 고민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살다가 정화신약들은 올해 상반기 간목이 올 때 목생화 가면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동영상 보시는 정화신약 여러분들은요, 올 상반기에 용기를 내셔가지고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이루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부산은요, 서울은 7월 6일 개강이고요. 7월 6일. 부산은 7월 17일 날 2기 개강하는데 7월 18일 날은 부산 1기의 수업 날입니다. 17일 날 자리가 한 자리 남아 있는데 어쨌든 2기가 17일 날 개강하고, 그리고 수강생 3기를 제가 모집합니다.